상어는 평생 이가 납니다.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새로 만드는 치아가 많게는 수만 개, 빠지면 그냥 또 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유치와 영구치 두 번밖에 안 날까요? 사실 우리 잇몸 속에는 세 번째 치아가 될 씨앗이 지금도 잠들어 있습니다. 다만 USAG-1이라는 단백질이 그걸 계속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몇 년 전 일본 연구팀이 그 단백질을 막는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TRG-035. 2024년 10월 처음으로 사람에게 맞춰졌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쯤 첫 번째 리포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약이 진짜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치과 의사가 보기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새 치아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 재생을 시도한 연구는 전부터 여럿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가장 직관적입니다. 치아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않냐는 거죠. 2009년 도쿄 이과대학 연구팀이 PNAS에 논문을 냅니다. 생쥐에 치배세포를 배양해서 치배를 만들고 이걸 이를 뽑은 자리에 치조골에 직접 심었더니 맹출도 하고 교합도 되고 신경지배까지 확인됐습니다. 기능하는 치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2013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인간의 잇몸 세포와 마우스의 배아 세포를 섞어서 치아를 만들어냈어요. 처음으로 인간 세포가 들어간 치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20년이 지나도 임상에 못 왔을까요? 결정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 치아의 에나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범랑 모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치아는 치아가 맹출하는 순간 스스로 사멸합니다. 그러니 성인의 몸 어디를 뒤져도 이 세포가 없습니다. 즉 밖에서 치아를 만들려면 재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벽을 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타협입니다. 치아 전체를 못 만들면 필요한 부분만 살리면 되지 않냐는 거죠. 치수 재생이 대표적입니다. 치수는 흔히들 치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그곳이고요. 신경치료를 하면 치수, 즉 치아 속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죠. 치아가 더 이상 살아있는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비가역성 치수염 환자 5명에게 본인의 치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넣었더니 4명에게서 4주 후에 전기 치수 검사에 반응이 왔습니다. 임상에서 죽은 치수가 다시 살아온 겁니다. 에나멜 재생도 연구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범랑질 모세포 소실 문제가 여기서 똑같이 막혀서 아직은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 재생은 한계도 뚜렷합니다. 치아가 이미 빠진 경우엔 해당이 없습니다. 치아를 잃기 전에 있는 동안 살리는 전략이에요. 하여간 지금 우리가 하는 신경치료, 레진 수복 같은 치료의 일정 정도는 이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드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깨우는 겁니다. 상어는 치아를 만드는 조직, 치판이 평생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빠지면 또 나고 또 빠지면 또 납니다. 한편 인간은 유치, 영구치 딱 2번으로 끝납니다. 치판이 영구치가 나는 시점에 스스로 퇴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간도 세 번째를 시도했습니다. 발생 과정에서 세 번째 치판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곧 대부분의 세포가 스스로 사멸합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력한 가설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두개골이 바뀌고 턱이 짧아지고 좁아졌습니다. 사랑니가 맹출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치아까지 날 공간이 없어진 거죠. 설계 실수가 아니라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사멸했다고 했지 전부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치 뿌리 안쪽 깊숙한 곳에 치배까지 발달하다 멈춘 세포들이 지금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상어의 치판과 똑같은 줄기세포 신호를 지금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억누르고 있을까요? USAG-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치아 성장 신호를 계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TRG-035는 그 USAG-1을 막는 항체입니다. 차단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스위치를 끄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 씨앗이 퇴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상에서 실제로 봅니다. 치판 잔존물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과잉치가 생기거나 오돈토마가 됩니다. 치아 조직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더 심하면 아멜로블라스토마가 됩니다. 이건 악성은 아니지만 턱뼈를 파고드는 공격적인 양성 종양입니다. 수술 범위도 커지고 재발도 잦습니다. 즉 이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정상 억제, 잔존세포 비활성, 과잉치, 오돈토마, 아멜로블라스토마. USAG-1은 단순히 치아 성장을 막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 증식을 막는 안전핀이기도 합니다. 그런 안전핀을 전신에 투여하는 항체로 제거하는 게 TRG-035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서 안정성을 먼저 본 게 당연한 겁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종양 관련 이상 반응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공식 피어 리뷰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실린 핵심 논문을 볼게요. 선천성 치아 결손 마우스에서는 100% 치아가 맹출했습니다. 그리고 페럿으로 실험했습니다. 이 페럿 실험이 중요한데요. 페럿은 인간처럼 이배치성 동물이거든요. 페럿에서도 새 치아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마우스보다 5배 높은 농도가 필요했고 3회 투여가 필요했고 면역 억제도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난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있던 앞니들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났습니다. 연구팀이 원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임상의 입장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치아가 어디서 날지를 아직 제어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맞지 않으면 치아가 생겨도 문제가 됩니다. 페이지 1은 2024년 10월에 시작해서 데이터 수집을 마쳤습니다. 30에서 64세 남성 30명 어금니 결손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치아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평가 항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성만 봤습니다. 올해 여름 페이지 2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처음으로 바뀝니다. 선천성으로 연구치가 6개 이상 없는 소아 환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효능이 있는가를 봅니다. 2025년 9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TRG-035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심사 가속, 비용 감면, 우선 지원이 붙습니다.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어디까지나 중증 선천성 치아 결손에 대한 겁니다. 충치로 이가 빠진 분, 발치하신 분,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 이분들을 위한 약으로 승인받으려면 완전히 별개의 임상 실험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가장 솔직한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선천성 치아 결손 소아에게는 2030년대에 희망이 있다. 일반 성인의 임플란트 대체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TRG-035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댓글이 달립니다. 임플란트 예약 취소해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힘내주세요. 저는 이 반응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희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 확률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가 고통의 해소와 연결될 때 더 강해집니다. 치아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신체 손실이 아닙니다. 외모, 식사, 발음, 자존감까지도 건드립니다. 그 고통이 클수록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TRG-035 뉴스가 그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반대 방향의 심리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큰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회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이 크고 수술이 두렵고 지금 당장은 큰 불편이 없으니까 결정을 계속 미룹니다. 거기에 TRG-035가 나올 수 있잖아요 라는 희망이 더해지면 미루는데 그럴듯한 명분이 생깁니다. 희망 편향이 미루는 욕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두 편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입니다. 치료를 미루는 것도 물론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첫째, 치조골 소실입니다. 이가 빠진 자리는 자극이 없으면 흡수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줄어들어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으려 해도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미룬 시간이 치료 난이도와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둘째, 인접치 이동입니다. 빈 공간으로 옆 치아, 맞닿는 치아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교합이 틀어지고 치주 문제가 생깁니다. 치료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TRG-035가 2030년대에 나온다고 해도 적응증은 현재 계획상 중증 선천성 치아 결손입니다. 충치로 발치로 이를 잃은 성인에게 쓰이려면 그 이후로 별도 임상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뼈는 줄어들고 교합은 틀어지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목적지가 언제 올지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기다림의 기회비용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간 무엇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무엇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치약에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TRG-035가 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안에 있는 치아가 당신이 평생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아라는 사실, 그리고 빠진 자리의 뼈는 누군가 더 좋은 방법을 발명하는 동안에도 매일 조금씩 사라진다는 사실. 변하는 것에 희망을 거는 것 좋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을 놓치지는 마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치아가 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치과의사 이창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